마브의 죽음. 이상한 도둑.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심한 병에 걸렸네. 빨리 좀 와주게. 프랑스 리옹 호텔에서 셜록 홈즈. 홈즈가 이런 전보를 보내다니 몹시 아픈 모양이군. 왓슨은 부랴부랴 리옹으로 갔다. 홈즈는 호텔방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홈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밤에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어. 게다가 가슴이 마구 뛰고 식욕마저 뚝 떨어졌어. 홈즈의 목소리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어디 좀 보세. 왓슨은 서둘러 진찰을 했다. 이상은 없고 다만 심장이 좀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한 정도였다. 너무 지쳐있는 거야. 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으니 피곤한 것도 무리가 아니지. 런던으로 돌아가서 좀 쉬면 전처럼 건강해질 거야. 왓슨은 홈즈를 데리고 런던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4월이지만 잔뜩 흐려서 햇볕이라곤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이래서는 없는 병도 생기겠군. 시골로 내려가서 휴양하는 게 어떻겠나? 나도 함께 가겠네. 시골이라니 어디로 가자는 건가? 홈즈는 별로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서리주에 있는 나이게이트에서 친구 헤이터 대령이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어. 휴양하기엔 안성맞춤이지. 오늘 전보를 치고 내일 아침 첫 차로 가세. 난 낯선 사람과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홈즈는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헤이터 대령은 성격이 무난한 사람이니까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거야. 왓슨은 홈즈를 데리고 이튿날 아침 첫 차로 농장을 향해 출발했다. 역 앞에는 헤이터 대령이 보낸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을 태운 마차는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한적한 들판을 달렸다. 아, 시골이 좋군.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평생을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나, 홈즈? 그렇군. 홈즈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차는 1시간쯤 달려 넓은 농장이 있는 헤이터 대령의 집에 도착했다. 떡갈나무로 지은 아담한 느낌이 드는 건물이었다. 홈즈 씨지요. 잘 오셨습니다. 헤이터 대령은 건장하고 혈색이 좋은 사람이었다. 남의 집이라 생각지 마시고 천천히 쉬다 가십시오. 왓슨, 귀한 손님을 이런 시골까지 모시고 와줘서 고맙네. 식사 준비에 시간이 걸릴 테니 그동안 홈즈 씨를 총기실로 안내하면 어떨까? 그게 좋겠군, 홈즈. 헤이터 대령은 총기 수집에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라네. 구경해보겠나? 헤이터 대령은 신이 나서 홈즈와 왓슨을 거실 옆에 있는 총기실로 안내했다. 넓은 방의 내벽에 3개 각국에 온갖 진기한 총과 칼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헤이터 대령은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에는 최신식 연발 권총이 2자루 들어있었는데 왓슨이 손을 내밀어 집으려 하자 대령이 다급히 주의를 주었다. 이봐, 조심하게. 총알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아, 자네도 홈즈 씨도 오늘 밤엔 권총을 머리맡에 놓고 자는 게 좋을걸. 왓슨과 홈즈는 서로 쳐다보며 의아해했다. 일주일 전에 대지주인 액턴 노인 집에 도둑이 들었어.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 혹시 그놈이 오늘 밤에 우리 집을 덮칠지도 모르지 않나? 범인은 혼자였나요? 아니면... 홈즈의 말에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사건입니다. 당신처럼 국제적인 대사건을 다루는 명탐정에겐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거죠. 무슨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특이한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액터는 70세 정도 노인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았더니 서재 안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더라는군요. 그래, 피해 물건은 뭐랍니까? 어느새 홈즈는 휴양하러 온 손님이 아닌 탐정이 되어 있었다. 아주 시시한 것뿐입니다. 포프의 시집 한 권, 촛대 2개, 그리고 실뭉치 하나. 별난 도둑도 다 있군요. 왜 하필 그런 걸 가지고 갔을까요? 글쎄요. 거실이라면 돈이나 보석이 있었을 텐데 서재로 잘못 들어가 감 나가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자 닥치는 대로 훔쳐갔을 겁니다. 내 생각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홈즈의 2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2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왓슨이 문득 생각이 난 듯 홈즈의 어깨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봐 홈즈, 자넨 이 마을에 휴양하러 온 거야. 제발 사건에 관여할 생각은 말게. 주치의로서 당부하는 거야. 알았네 왓슨. 내가 잘못했네. 자네 말대로 사건에는 더 개입하지 않도록 하지. 홈즈는 씁쓸하게 웃었다. 홈즈 씨가 병중이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대령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는 듯이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이제 식사 준비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만 식당으로 가십시다. 자, 홈즈, 어서 가서 식사나 하세.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쁜 듯 왓슨은 밝은 표정으로 홈즈를 재촉했다. 살인사건. 다음 날 아침, 홈즈와 왓슨이 식당에서 대령과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대령의 집사 제임스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커닝햄 씨 댁에 큰 소동이 났답니다. 집사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소리쳤다. 이봐 제임스, 소동이라니. 또 좀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인가? 좀도둑이 아니라 이번엔 살인사건이랍니다. 살인사건? 살해당한 것은 커닝햄 씨인가? 아니면 알렉인가? 아닙니다. 마부 윌리엄이 당했습니다. 뭐? 마부가 당했다고? 대령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째서 마부가 당했을까? 식당 문을 비틀어 열다가 윌리엄에게 들킨 모양입니다. 윌리엄은 가슴을 맞아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답니다. 언제 그랬지? 어젯밤, 아니 자정을 약간 지났을 무렵이랍니다. 지금 경관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이 죽었다니 안 됐군. 찾아가 봐야겠군. 제임스가 나가자 대령은 음미하듯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홈즈에게 말했다. 커닝햄이란 사람은 어제 말한 액턴 노인과 첫째, 둘째를 다투는 대지주로 이 지방에 치안 판사를 겸하고 있지요. 살해당한 마부 윌리엄은 벌써 10년째 커닝햄 씨 집에서 일해온 영리하고 착실한 친구입니다. 홈즈 씨, 윌리엄을 쏜 자와 액턴 노인 집을 턴 자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글쎄, 그럴까요? 홈즈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제임스가 다시 들어왔다. 나리, 호리스터 경감님이 오셨습니다. 제임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30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실례합니다, 헤이터 대령님. 이곳에 셜록 홈즈 씨가 와 계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는 왓슨과 홈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눈빛이 꽤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저분이 셜록 홈즈 씨요.
대령은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홈즈를 가리켰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라이게이트 경찰서의 호레스터 경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니, 나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소.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홈즈 씨의 지혜를 빌렸으면 합니다. 제가 커닝햄 씨 댁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는데 간단한 사건 같으면서도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이번 살인사건을 조사해달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싶습니다. 호레스터 경감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홈즈 씨도 알고 계시지만 일주일 전에 이 마을 대지주의 한 사람인 액턴 노인 집에서 사소한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사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그래, 어떤 단서입니까? 마부를 살해한 자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2식이나. 그게 누굽니까? 홈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치안 판사 커닝햄 씨와 그의 아들 알렉입니다. 살해된 마부의 주인이군요. 언제 보았나요? 오늘 새벽 12시 15분쯤이랍니다. 커닝햄 씨는 막 잠자리에 들었고 아들 알렉 씨는 탈의실에서 취침 전에 담배 한 모금을 즐기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사람 살려 누가 좀 와줘요 하는 비명이 들려왔답니다. 재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가 보니 식당 문이 활짝 열려있고 달빛이 환한 뒷뜰에서 2 사나이가 맞붙어 격투를 벌이고 있더랍니다. 한 사람은 마부 윌리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체격이 땅딸막한 사나이였답니다. 알렉 씨는 윌리엄 기운내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는데 그 순간 총소리가 울리며 윌리엄이 푹 고꾸라졌답니다. 괴한은 잠깐만, 호레스터 씨. 홈즈는 경감의 말을 중간에서 끊었다. 윌리엄과 괴한이 격투하는 동안 총소리가 났단 말인가요? 알렉 씨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윌리엄이 쓰러진 다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알렉 씨가 다가가자 괴한은 잽싸게 몸을 움직여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답니다. 꽤 재빠른 놈이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알렉 씨는 괴한의 뒤를 쫓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총을 맞은 윌리엄이 걱정되어 그만두었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맞았으니 방법이 없지요. 커닝햄 판사도 괴한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해주십시오. 네, 커닝햄 판사도 윌리엄의 비명과 총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나 뒤뜰로 나 있는 창문을 열었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있었답니다. 어젯밤엔 달이 밝아 괴한의 얼굴이 보였을 것 같은데. 2 사람 다 얼굴은 못 보았다는군요. 땅딸막한 체격에 검은 옷을 입었다는 것밖에는. 그 정도라도 범인 체포엔 도움이 되죠. 벌써 수배를 해놓았겠죠? 수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사건을 단순한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액턴 노인집을 덮친 범인이 이번에는 커닝햄 판사 집으로 잠입하려 하다가 마부인 윌리엄에게 발각되자 총을 쏘고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그게 뭡니까? 홈즈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바로 이겁니다. 살해된 마부 윌리엄이 오른손에 단단히 쥐고 있었던 거지요. 결정적인 증거. 호레스터 경감이 홈즈에게 건네준 건
구겨진 종이 쪽지였다. 종이 쪽지에는 밤 12시 15분 뒷문 있는 대로 라고 적혀 있었다. 홈즈는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물었다. 호레스터 씨, 이 종이 쪽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리엄이 가지고 있던 것을 괴한이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괴한이 가지고 있던 것을 윌리엄이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건 이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밤 12시 15분과 뒷문이란 단어뿐입니다. 실제로 윌리엄은 밤 12시 15분에 뒷문 근처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은 자기가 살해될 시간과 장소를 예고한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그렇군요. 그 밖에 또 뭐 짐작되는 점은 없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살해된 윌리엄이 혹시 괴한과 한패가 아니었을까요? 그럴듯한 생각이군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윌리엄은 10년 이상 커닝햄 씨 집에서 일해온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사람만큼 믿을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이 쪽지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윌리엄과 괴한이 커닝햄 씨 집 뒷문 근처에서 12시 15분쯤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당 문이 드라이버와 같은 연장으로 열린 흔적이 있는데 어쩌면 윌리엄이 거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윌리엄이 살해된 건 어떻게 설명하겠소?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져 결국 윌리엄이 당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홈즈는 종이 쪽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호레스터 씨, 이 종이 쪽지를 윌리엄이 오른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이 쪽지에 대해 누구에게 말했나요?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홈즈 씨에게 처음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홈즈는 왓슨을 돌아다 보았다. 왓슨, 내가 이 사건을 맡기로 했네. 뭐라고? 왓슨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게. 아무래도 두 손 놓고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종이 쪽지를 보면 볼수록 재밌어. 호레스터 씨, 커닝햄 판사 댁으로 안내해주지 않겠소? 윌리엄이 살해된 장소를 조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 추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겠지. 기꺼이 안내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홈즈가 사건을 맡아준 것이 기쁜 듯 호리스터 경감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왓슨, 너무 걱정하지 말게. 30분 후에 돌아올 테니까. 홈즈는 도저히 환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리스터 경감의 뒤를 따라갔다. 약속한 30분이 지났지만 홈즈는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 후 호리스터 경감 혼자 돌아왔다. 홈즈 씨가 두 분을 커닝햄 판사 댁까지 모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커닝햄 판사의 집은 헤이터 대령의 집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렸다. 그때까지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홈즈는 왓슨과 대령을 보고 기뻐했다. 잘들 오셨습니다. 사건이 점점 흥미롭군요. 왓슨, 자네 말대로 여기 오길 잘했어.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 병 따윈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 같네. 그거 반가운 말씀이군요. 범행 현장은 보셨습니까? 대령이 물었다. 네, 보았습니다. 윌리엄의 시체까지 보고 왔죠. 호레스터 경감의 말대로 총에 가슴을 맞았더군요. 그건 이미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령님, 난 무슨 일이든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엔 커닝햄 씨와 아들 알렉 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범인이 뛰어넘었다는 울타리를 보여달라고 했죠.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라니
그게 뭔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그보다 찢어진 편지 얘긴데 내 생각엔 그 편지를 범인이 윌리엄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윌리엄은 그 편지를 들고 약속된 시간에 뒷문으로 가서 범인을 만났겠죠. 범인은 윌리엄에게 편지를 돌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윌리엄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싸움이 벌어졌고 범인은 윌리엄의 손에서 강제로 편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귀퉁이가 찢어져 윌리엄의 손에 남았던 겁니다. 범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나머지 부분을 집어넣고 안심하고 있겠죠. 나머지 부분만 손에 들어오면 이번 사건은 쉽게 해결될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포레스터 경감이 말했다. 아직 범인도 잡지 못했는데 범인의 주머니에 든 걸 어떻게 손에 넣습니까? 범인을 잡지 못했더라도 편지를 먼저 손에 넣을 방법이 있죠. 내가 모르는 건 그 편지가 어떻게 해서 윌리엄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거라면 제가 아까 우체국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포레스터 경감이 말했다. 집배원 말에 의하면 어제 오후에 편지 한 통을 윌리엄의 집에 배달했답니다. 윌리엄은 그 자리에서 뜯어 봉투는 난로 속에다 집어넣었답니다. 그러자 홈즈는 손뼉을 쳤다. 그거 잘하셨군요, 포레스터 씨. 정말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윌리엄이 어떻게 편지를 받아봤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윌리엄이 살해된 현장으로 가봅시다. 홈즈를 비롯한 네 사람은 커다란 문을 지나 커닝햄 판사의 저택들로 들어갔다. 문 바로 옆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왓슨, 저게 윌리엄의 집이야. 윌리엄은 어머니와 단둘이 저 집에서 살았지. 아까 윌리엄의 어머니를 만나봤는데 귀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네. 홈즈는 떡갈나무가 늘어서 있는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얼마쯤 가다 홈즈는 현관이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범인이 비틀어 열었다는 식당 문이 보였다. 자, 자물쇠를 잘 보십시오. 포레스터 경감의 말대로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비틀어 연 흔적이 있습니다. 홈즈는 문을 앞으로 밀자 바로 앞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윌리엄의 비명을 듣고 알렉시가 가운을 입은 채로 저 계단을 뛰어 내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뒷뜰에선 윌리엄이 괴한과 맞붙어 격투를 벌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렉시가 기운을 내라 윌리엄 하고 소리치며 뛰어나가려는 순간 총소리와 함께 윌리엄이 푹 고꾸라졌습니다. 자, 여기가 윌리엄이 쓰러져 있던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핏자국이 있습니다. 윌리엄을 쏜 범인은 알렉시의 모습을 보고 잽싸게 몸을 돌려 뒷문 곁에 있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홈즈는 50m쯤 떨어진 뒷문 곁에 있는 울타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울타리 높이가 1m쯤이니까 몸이 날쌔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겁니다. 범인이 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이번엔 알렉시의 부친인 커닝햄 판사 쪽인데 홈즈는 저택 2층을 가리켰다. 저기 창문이 2개 보이죠? 오른쪽이 알렉시의 침실, 왼쪽이 커닝햄 판사의 침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12시 15분쯤 커닝햄 판사는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비명과 함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닝햄 판사는 깜짝 놀라 2층 창문을 열고 뒷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사나이가 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체격이 땅딸막한 데다 검은 옷을 입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판사도 아들인 알렉시와 마찬가지로 범인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커닝햄 부자. 그때였다. 두 사람이 홈즈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한 사람은 백발 노인이고 또 한 사람은 체격이 건장한 청년이었다. 한눈에 주인인 커닝햄 판사와 그 아들인 알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닝햄 판사는 몹시 지친 기색이었으며 알렉은 우뚝한 코에 시원스러운 눈매로 사교계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말쑥해 보였다. 홈즈 씨, 아직 안 가셨군요. 알렉은 방금 면도한 듯한 푸르스름한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오신 지 벌써 2시간은 되는군요. 런던에서 온 명탐정이라기에 시원스럽게 사건을 해결하실 줄 알았는데 이래가지고야 시골 경찰서의 얼간이 형사와 별 차이가 없군요. 전혀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홈즈 씨에겐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듣다 못해 호레스터 경감이 나섰다. 그게 뭔가요? 알렉의 눈이 번쩍 빛났다. 살해된 윌리엄이 호레스터 경감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느닷없이 홈즈가 신음을 내며 땅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홈즈, 이게 웬일인가? 왓슨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급히 홈즈를 안아 일으켰다. 홈즈의 눈이 허옇게 뒤집히고 입에서는 부글부글 거품이 나왔다. 이거 큰일 났군. 자, 어서 좀 거들어 주십시오. 호리스터 경감의 도움을 받아 왓슨은 기절한 홈즈를 식당으로 옮겼다.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던 홈즈는 각성제를 코에 대주자 정신을 차렸다. 뜻하지 않게 추태를 보였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왓슨 말대로 쉬었더라면 좋았을걸. 홈즈 씨, 마차로 대령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할까요? 커닝햄 판사가 묻자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모처럼 왔으니 2-3가지만 더 조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조사를 더 하시겠다고요? 커닝햄 판사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커닝햄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범인이 식당 문을 비틀어 열고 몰래 들어가려고 할 때 우연히 뒤뜰에 있던 윌리엄이 그 광경을 보았을 거라고 하셨죠. 그게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윌리엄이 뒤뜰에 나왔을 때 범인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한탕하고 난 뒤가 아니었을까요? 범인이 집 안에 들어왔었다면 내가 몰랐을 리가 없죠. 난 그때 잠자리에 들지 않았거든요. 알렉은 당치도 않다는 듯 웃었다. 당신 방은 어디죠? 저 2층 끝방입니다. 바로 옆이 아버지 방이죠. 나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면 즉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침대에 눕긴 했어도 아직 주무시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2방 모두 불이 켜져 있었겠군요. 물론입니다. 그거 이상하군요. 도둑들은 대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행동을 개시하는데 2층에 불이 켜 있는데도 태연히 문을 열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알렉은 대들듯이 말했다. 그것 말고도 이번 사건에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레스터 경감이 당신에게 수사를 의뢰했을 겁니다. 윌리엄이 뒤뜰에 나왔을 때 범인은 이미 한탕을 하고 난 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치도 않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도둑 맞은 게 없으니까요. 접시 하나, 포크 1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글쎄, 그럴까요?
홈즈 씨,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군요. 당사자가 도둑 맞은 게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왜 믿지 않죠? 따지고 덤벼드는 알렉의 이마엔 퍼런 힘줄이 돋았다. 커닝햄 판사는 당황해서 아들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예, 알렉. 그렇게 화를 낼 것까지는 없잖니. 홈즈 씨, 아들놈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요. 괜찮습니다, 커닝햄 씨.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 염려 마십시오. 홈즈는 여유 있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홈즈 씨, 난 이번 사건을 호레스터 경감과 당신에게 완전히 일임했습니다. 그러니 소신껏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는군요, 커닝햄 씨. 그럼 현상금 액수를 정해 주십시오. 현상금이라뇨? 커닝햄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윌리엄을 살해한 범인을 잡는 이에게 상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범인이 훨씬 빨리 잡힐 겁니다. 현상금은 50파운드쯤이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기꺼이 상금을 내야지요. 50파운드는 너무 적으니 500파운드로 하십시다. 윌리엄은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돈이 얼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마을 곳곳에 포스터라도 붙일까요? 아니, 포스터보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용 원고를 써두었으니까 일단 보시고 괜찮으면 서명을 해주십시오. 홈즈는 원고와 만년필을 꺼내서 커닝햄 판사에게 내밀었다. 이런 걸 미리 준비하셨던가요? 어디 한번 보십시다. 돋보기를 쓰고 홈즈가 내민 원고를 들여다보던 커닝햄 판사는 벼랑간 안경 속의 눈동자를 빛냈다. 원고에 한 군데 틀린 곳이 있군요. 원고에 틀린 곳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여기 보십시오. 화요일 오전 1시 15분경 괴한이 커닝햄 씨 집 식당 문을 비틀어 열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틀렸습니다. 윌리엄이 살해당한 시간은 12시 15분경입니다. 몇 번이나 당신과 호레스터 경감에게 얘기했을 텐데요. 아, 그렇군요. 이거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홈즈는 얼굴을 붉혔다. 왓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얼음같이 냉정하고 사소한 실수도 없는 홈즈가 여러 사람 앞에서 얼굴을 붉힐 실수를 하다니 아무래도 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탐정이라더니 꼴 좋군. 알렉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듯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진지하게 홈즈가 쓴 글씨를 지우고 그 밑에 밤 12시 15분이라고 고쳤었다. 그리고는 맨 끝에 서명하고 홈즈에게 원고를 건네주었다. 홈즈는 원고를 훑어보고는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자, 이제 일할 보람이 생겼군요. 500파운드의 상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커닝햄 씨, 그럼 이번엔 집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조사할 것이 남아있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아드님이 도둑 맞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건 제 의무기도 하니까요. 참, 대개는 많은 고용인이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대개 몇 시경에 잠을 자나요? 거의 모두 10시쯤이면 잠자리에 들지요. 마부 윌리엄도 마찬가지겠죠? 물론입니다. 그러자 홈즈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이 근처를 어슬렁거렸을까요? 자, 커닝햄 씨, 우선 식당부터 봤으면 좋겠군요. 여러분도 모두 함께 가시죠. 홈즈는 자물쇠가 망가진 문을 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에 있는 그릇장 속에는 은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훌륭한 그릇이군요. 알렉씨, 혹시 없어진 건 없습니까? 알렉은 되풀이되는 질문에 흥분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자제하고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포크 하나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의심되면 주방장을 불러서 물어보시지요. 아니, 그럴 필요까진 없습니다. 식당은 이것으로 되었고... 아, 여기 계단이 있군요. 윌리엄의 비명을 듣고 알렉시가 급히 뛰어내려왔다는 계단이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물으시는 겁니까? 계단을 뛰어내려와 보니 식당 문이 열려있고 뒤뜰에서 윌리엄과 괴한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단을 올라가 2층을 좀 돌아볼까요? 자, 모두 함께 가십시다. 홈즈는 앞장서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홈즈의 얼굴을 보고 왓슨은 깜짝 놀랐다. 눈이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홈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면 사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표시였다. 즉, 범인이 가까이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층의 범인이... 왓슨은 가슴이 뛰었다. 열네 개의 계단. 홈즈 씨, 2층까지 조사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내 침실이 있고 그 옆이 아들 침실입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엔 둘 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만일 범인이 이 계단을 올라갔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커닝햄 판사는 홈즈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탐정이란 어차피 개와 비슷해서 마음껏 냄새를 맡아야 물러날 테니까요. 알렉이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다. 알렉 씨, 웃고 계십니까?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난 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계단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있죠. 다 올라왔군요. 계단의 수는 모두 14개였습니다. 사형대의 계단보다 하나 더 많은 셈이군요. 계단을 다 올라가니 기다란 복도가 보이고 오른쪽에 2개의 문이 보였다. 먼저 알렉시의 침실부터 볼까요? 홈즈는 알렉의 침실 문을 열었다. 넓은 방에 사치스러운 가구가 놓여있고 구석엔 묵직한 느낌이 드는 침대가 있었다. 훌륭한 침실이군요. 이런 침실에서 한번 자보고 싶군요. 아, 저기 문이 있군요. 저 문은 어디로 통합니까? 마주 바라보이는 문을 가리키면서 홈즈가 물었다. 저 문을 열면 탈의실이죠. 저 방도 조사해보는 게 어때요? 알렉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럼 말씀대로 잠깐 구경해 볼까요? 홈즈는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에 문을 닫았다. 이곳엔 별로 수상한 점이 없군요, 커닝햄 씨. 이번엔 당신 침실을 보여주십시오. 침실 창문으로 범인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지요. 그 창문으로 뒷뜰을 내려다보고 싶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커닝햄 판사가 내뱉듯이 말했다. 홈즈와 일행은 복도로 나가 커닝햄 판사의 침실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엔 낮은 탁자가 있고 그 위에 물병과 귤 5개가 놓여 있었다. 앞장서서 방 안으로 들어간 호레스터 경감은
창가에서 뒷뜰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커닝햄 판사님 말대로 여기선 뒷문과 울타리가 잘 보이는군요. 왓슨과 나란히 창가로 다가가던 홈즈가 무슨 생각에선지 물병과 귤이 놓여있는 탁자의 다리를 슬쩍 건드리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탁자가 뒤집혔다. 그 바람에 물병이 산산조각이 나고 귤이 이리저리 굴러갔다. 아, 왓슨! 조심하지 않고 이게 뭔가? 융단이 못쓰게 됐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탁자를 건드린 건 자네 아닌가? 그렇게 말하려다 말고 왓슨은 입을 다물었다. 홈즈가 일부러 탁자를 뒤엎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커닝햄 판사님. 왓슨은 정중히 사과하고 나서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웠다. 헤이터 대령과 호리스터 경감은 귤을 주워 모았으며 알렉과 커닝햄 판사는 투덜거리면서 쓰러진 탁자를 일으켜 세웠다. 홈즈 씨는 어디로 갔지요? 귤을 주워서 일어난 호리스터 경감이 말했다. 조금 전까지 있던 홈즈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 홈즈 씨는 아무래도 병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진 모양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아올 테니 여러분은 여기 계십시오. 알렉이 복도로 뛰어나갔다. 커닝햄 판사가 그 뒤를 따랐다. 왓슨 선생님, 홈즈 씨는 역시 조용히 쉬셔야겠군요. 일찌감치 모시고 돌아가는 게... 호리스터 경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사람 살려! 살인이다! 벼랑간 고함이 들려왔다. 홈즈 목소리다! 왓슨이 맨 먼저 후닥닥 달려나갔다. 호리스터 경감과 헤이터 대령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뛰었다. 사람 살려! 비명이 잇따라 들려왔다. 알렉의 침실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했다. 홈즈! 웬일이야? 왓슨, 호리스터 경감, 헤이터 대령의 순으로 알렉의 침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세 사람이 잠깐 어리동절하고 있을 때였다. 당장에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가 탈의실 쪽에서 들려왔다. 우르르 그 방으로 뛰어간 세 사람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커닝햄 판사와 알렉이 홈즈를 위에서 내리 누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커닝햄 판사는 홈즈의 오른손을 비틀어 올려서 손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고, 알렉은 두 손으로 힘껏 홈즈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호레스터 경감이 표범처럼 날쌔게 알렉을 덮쳤다. 왓슨과 헤이터 대령도 합세했다. 가까스로 홈즈를 커닝햄 부자의 손에서 떼어놓았다. 홈즈는 바닥에 축 늘어진 채 괴로운 듯 숨을 헐떡이고 있다가 띄엄띄엄 말했다. 호레스터 경감, 이 두 사람을 체포해 주십시오. 체포라뇨? 무슨 죄로? 윌리엄을 죽인 건 이 두 사람입니다. 알렉이 주범이고 아버지 커닝햄 판사가 공범입니다. 자, 어서. 커닝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은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선 채 주먹을 불끈 쥐고 홈즈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알아차린 호레스터 경감은 재빨리 복도로 나가 호각을 불었다. 그 호각 소리를 듣고 두 경관이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경감은 두 경관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알렉의 앞으로 다가갔다. 알렉 커닝햄 씨, 우선 홈즈 씨의 말대로 당신을 석까지 연행하겠습니다.
호레스터 경감이 알렉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고 하자 알렉은 잽싸게 뒤로 물러나 권총을 꺼냈다. 그거 치우지 못하겠어! 호레스터 경감이 소리쳤다. 알렉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는 순간 누워있던 홈즈가 나는 새와 같이 덤벼들어 알렉의 손을 내리쳤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홈즈는 권총 위에 얼른 한 발을 얹고 말했다. 호레스터 경감, 이 권총을 소중히 보관해 두십시오. 윌리엄을 쏜 총도 아마 이걸 겁니다. 재판에 도움이 되겠죠. 호레스터 경감이 넉나간 얼굴로 서 있는 알렉의 손에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홈즈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중요한 걸 잊고 있었군요. 여러분, 이걸 좀 보십시오. 홈즈가 여러 사람 앞에 내민 건 구겨진 종이 쪽지였다. 그건 살해당한 윌리엄이 쥐고 있던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군요. 호리스터 경감이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짐작했던 곳에서 찾았습니다. 헤이터 대령님, 몹시 놀라신 표정인데 내가 왜 커닝햄 부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으시죠?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지금은 좀 바쁩니다. 이제부터 호리스터 경감과 함께 이 두 사람을 신문해야 하거든요. 대령님은 왓슨과 함께 먼저 집에 돌아가 계십시오. 돌아가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죠. 홈즈의 설명. 왓슨은 헤이터 대령과 함께 집으로 철수했다. 잠시 후 홈즈가 7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과 집에 돌아왔다. 헤이터 대령님은 잘 아시는 분이죠? 왓슨, 인사드리게. 바로 이분이 대지주 액턴 씨일세. 몸집이 작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대지주라기보다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뵙는 건 처음이지만 성함은 들었습니다. 촛대와 실뭉치 같은 물건만 도난당하셨다지요? 왓슨의 말을 받아 액턴 노인 대신 홈즈가 말했다. 그때의 도둑도 알고 보니 커닝햄 부자였어. 뭐라고요? 커닝햄 판사가 액턴 노인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단 말인가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군요. 뭐가 아쉬워서? 헤이터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대령님,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무슨 이유로 커닝햄 부자를 수상하게 보았을까 하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알고 싶습니다. 커닝햄 씨 부자, 그 중에서도 아들 알렉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건 이 종이 쪽지를 보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종이 쪽지를 꺼냈다. 이건 살해된 윌리엄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종이 쪽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알렉이 호리스터 경감에게 진술한 바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탈의실에서 가운으로 바꾸어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사람 살리라는 윌리엄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알렉은 재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식당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뒤뜰에서 윌리엄이 괴한과 맞붙어 격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알렉이 그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총소리와 함께 윌리엄이 앞으로 푹 고꾸라졌습니다. 괴한은 알렉의 모습을 보자마자 잽싸게 몸을 돌려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알렉의 말이 사실이라면 윌리엄에게서 종이 쪽지를 빼앗은 건 분명히 그 괴한일 겁니다. 그러나 알렉은
종이 쪽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과 괴한이 서로 뭔가를 빼앗으려 했다는 얘기라도 있을 법한데 말입니다. 윌리엄의 오른손엔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호리스터 경감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종이 쪽지를 빼앗은 건 괴한이 아니라 알렉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알렉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전에 괴한이 이미 윌리엄에게서 종이 쪽지를 빼앗았는지도 모를 일 아닌가? 왓슨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호리스터 경감도 종이 쪽지를 윌리엄에게서 빼앗으려 한 건 그 괴한일 거라고 믿었어. 커닝햄 판사같이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처음부터 믿었던 거지. 그 아들 알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난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모두 수상하다고 믿고 수사에 착수하거든. 이번에도 난 알렉의 말을 일단 의심해 보았네. 윌리엄이 괴한에게 당했다는 말은 꾸며낸 말이고 사실은 무슨 까닭이 있어 알렉이 윌리엄을 쏘아 죽이고 편지를 빼앗은 게 아닐까 생각했지. 대령님, 이 종이 쪽지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대령은 종이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글씨가 고르지 않은 것 같군요. 잘 보셨습니다. 이 편지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썼으니까 글씨가 고르지 못한 게 당연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죠? 글씨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죠. 12시 15분을 예로 들어볼까요? 12와 15는 어딘지 힘이 있어 보이고 시와 부는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글씨 쓰는 투는 비슷합니다. 이건 두 사람이 형제나 부자 관계에 있는 걸 나타내죠. 헤이터 대령과 액턴 노인은 홈즈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홈즈의 필적 감정은 전문가 이상이란 왓슨의 설명에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썼을까요? 그건 증거물인 편지를 윌리엄에게서 도로 빼앗지 못했을 경우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용이 주도한 범행이군요. 저는 편지를 쓴 사람이 커닝햄 부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을 죽이기로 하고 그를 꿰어내는 편지를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윌리엄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 즉 뒷문 근처로 갔습니다. 어딘가 숨어있던 알렉은 윌리엄의 가슴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쏘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헤이터 대령님? 어디 무리한 곳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대단치도 않은 단서로 용케 거기까지 추리를 하셨군요. 헤이터 대령이 감탄한 듯 말했다. 하지만 홈즈, 방금 자네가 말한 건 추리일 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왓슨의 말에 홈즈는 방긋 웃었다. 그렇지. 그래서 난 내 추리가 맞는지 어떤지 시험해 보았네. 호리스터 경감과 함께 커닝햄 판사의 집으로 가서 우선 윌리엄의 시체를 보았네. 시체의 상처는 4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쏜 권총에 맞은 것이었어. 알렉의 말대로 괴한과 맞붙어 싸우다가 총을 맞았다면 옷에 당연히 화약이 묻어 있어야지.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윌리엄의 옷엔 화약 자국이 없었어. 오, 홈즈 씨의 추리는 과연 정확하군요. 대령이 감탄했다. 그건 시작입니다. 좀 더 뚜렷한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커닝햄 부자는 윌리엄을 쏜 범인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났다고 입을 모아 말했죠. 울타리 밑은 그늘이 지고 땅이 절었는데도 눈을 씻고 보아도 뛰어내린 자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닝햄 부자가 짜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죠. 당신은 소문보다 훨씬 훌륭한 탐정이시군요. 별 말씀을. 헤이터 대령의 칭찬에 홈즈는 소년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커닝햄 부자가 왜 마부 윌리엄을 죽였을까? 왓슨이 물었다. 범행 동기 말인가? 나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지. 그러다가 문득 일주일쯤 전에 여기 계신 액턴 씨 댁에 도둑이 들어 촛대며 실뭉치 따위를 훔쳐간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어. 그때 도둑이 혹시 커닝햄 부자가 아닐까 생각한 거야. 헤이터 대령님, 당신 말에 따르면 액턴 씨와 커닝햄 판사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오랫동안 법정에서 다투어 왔다죠. 그렇다면 커닝햄 부자가 토지의 문서를 훔치려고 액턴 씨 댁에 서재에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홈즈 씨 말씀이 맞습니다. 액턴 노인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다. 커닝햄 판사가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집에 두면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변호사의 금고에 보관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커닝햄 부자는 우리 집에 그 서류를 훔치러 들어왔던 겁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서류를 찾지 못한 두 사람은 도둑으로 가장하고 자기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의심을 벗으려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사건과 이번 윌리엄 살해 사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헤이터 대령이 물었다. 그 대답을 하려면 다시 찢어진 편지 얘기를 해야겠군요. 윌리엄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은 알렉은 윌리엄의 손에 그 편지가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알렉은 빼앗은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물쭈물하고 있다간 총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뛰어나올까봐 알렉은 재빨리 그 편지를 입고 있던 가운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여기까진 추리할 수 있는데 그 뒤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의 가운 주머니에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있을지 어떨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그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을 때 커닝햄 판사와 알렉이 나타났습니다. 알렉이 내게 단서 하나 잡지 못했다고 비웃자 호리스터 경감은 화를 내며 찢어진 편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그 얘기를 했다면 알렉은 즉시 그 가운 주머니 속에 편지를 찢어 없앴을 겁니다. 그 순간 다행히 제가 기절을 하는 바람에 모두 그쪽으로 신경이 쏠려 편지 얘기는 쑥 들어갔죠. 아니, 그럼 그게 꾀병이었습니까? 대령이 기가 막히는 듯 말했다. 정신이 들자 나는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커닝햄 판사에게 글씨를 쓰게 하여 그 찢어진 종이 쪽지의 글씨와 비교해 보았지. 현상 광고문의 원고에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틀리게 적었던 것 기억나나 왓슨? 뭐야, 그때의 실수도 속임수였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병 때문에 머리가 나빠졌다고 걱정했지. 걱정시켜서 미안해 왓슨. 아무튼 난 커닝햄 부자가 살인범이라는 확신을 얻고 자네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지. 알렉의 방에 붙은 탈의실 문을 열자 문 뒤쪽에 범행 때 입었을 거로 짐작되는 가운이 걸려 있더군. 그렇지만 눈앞에서 주머니를 뒤져볼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일단 그 방을 나왔지. 그런데 커닝햄 판사의 방에 갔을 때 자네가 물병과 귤이 놓인 탁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주의가 그쪽으로 쏠려. 이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 탁자를 자네가 일부러 뒤집어 엎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왓슨이 항의하듯 말했다. 하하하, 그랬었나? 아무튼 여러 사람이 그쪽에 정신이 팔릴 틈을 이용해서 난 재빨리 탈의실로 달려갔네. 그리고는 얼른 가운 주머니를 뒤져보았지. 아니나 다를까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네. 그런데 그 순간 판사와 알렉이 달려와 내게 덤벼들었네. 만일 자네들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아직도 목이 뜨끔뜨끔해. 하지만 위험을 무릅쓴 만큼 수확은 있었지. 커닝햄 부자 스스로 자기들의 범행을 시인한 셈이니까. 헤이터 대령님, 이상이 12시 15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상입니다. 다 듣고 나니 싱겁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멋진 추리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가 뭡니까? 그게 궁금하군요. 알렉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순순히 털어놓더군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들 부자가 액턴 씨 댁에 침입했을 때 윌리엄이 몰래 그들 뒤를 미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윌리엄의 협박이 시작된 거죠. 윌리엄이 입을 열면 치안 판사의 체면이 엉망이 되므로 커닝햄 판사는 2차례에 걸쳐 윌리엄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알렉은 언제까지나 윌리엄의 방자함을 두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를 위장해서 윌리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편지를 써서 윌리엄을 꿰어낸 다음 단 한 방에 쏘아 죽이고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만약 편지의 한 귀퉁이가 윌리엄의 손에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커닝햄 부자의 범행은 영원히 탄로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지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나? 왓슨이 물었다. 여기 있네. 이게 알렉의 가운 주머니에 들어있었지.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먼저의 그 종이 쪽지와 맞추어 보았다. 두 종이 쪽지는 딱 들어맞아 완전한 문장이 되었다. 돈 100파운드에 넘어가다니. 별로 배짱 있는 친구는 아니군요. 헤이터 대령이 말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의 공로자는 호리스터 경감입니다. 경감이 종이 쪽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건의 해결이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당신의 그 눈부신 활약이 없었더라면 종이 쪽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국 제1의, 아니 세계 제1의 명탐정입니다. 헤이터 대령의 찬사에 홈즈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홈즈는 헤이터 대령의 농장을 떠나 왓슨과 함께 런던의 베이커 거리에 있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사건과 씨름하기 위해서.